일본의 인터넷 매체인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독도에 상륙하는 자위대를 격퇴,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전후 1952년 동해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고 불법 점거를 계속하면서 정권이 반일의 상징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건설해 해경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헬기장도 설치했다면서 인근 해역에서는 1년에 2차례 해군과 공군이 함성과 항공기를 투입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한국은 일본을 얕보고 있다. 만만하게 보고 있다. 일본은 점거되었다고 해서 꽁무니를 뺄 필요는 없다. 점거의 위법성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강력히 알리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독도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언제 침공하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짜고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군의 침공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에 한국 독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사설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2일 산케이 신문의 사설은 다케시마의 날, 나라는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라는 표제를 붙이고 일본이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에는 희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케이 사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비난해야 할 곳은 한국이지만 일본 정부의 자세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며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장관급은 출석을 미루고 차관급 파견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권국가는 스스로의 의사로 국민과 영역을 통치해야 한다. 독도 점거는 주권의 침해에 틀림없다.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는 쿠릴 열도도 마찬가지다. 스가 정권뿐만이 아니다. 과거 일본 정권은 모두 한국을 애지중지했다. 한국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한국에 이용당한다. 강력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케이 사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독도를 반일에 의한 자국의 구심력의 상징으로 있는 한 섬을 둘러싼 한국의 자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영토를 되찾고 지켜내겠다는 국가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에 대해서도 독도에 깊은 관심을 환기하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 개개인이 찾는다는 뜻을 강하게 모으고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국제회의장에서 끊임없이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2월 23일 요미우리 신문의 사설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경시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 시마네 현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한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에 나선 것은 본래 정부의 책무이고 현의 행사에만 그치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초기부터 물개어장 등으로서 죽도를 이용하고 17세기 중반 영유권을 확립했다. 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다케시마도 포기하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것은 없다고 응답하고 요청을 분명히 거부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한국이 52년 동해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고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데에 정당성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주의가 횡행하고 영토교육은 경시되어 왔다면서 영토교육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토교육도 중요하다. 최근 초등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보다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을 국회 근처로 이전하면서 내용도 충실하게 했다. 다케시마와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 현황과 문제의 경위를 패널과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다. 국회 견학에 맞춰 수학여행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 이후 형식적인 평화주의가 횡행해 영토교육은 경시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토 문제는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로 때로는 전쟁이라는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주장을 무마시킬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합니다. 해당 사진은 일본이 1905년 2월에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후 독도를 시찰하고자 하였으나 선박사정과 거센 풍랑으로 몇 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이듬해인 1906년 3월에 비로소 50여 명의 조사단을 파견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조사단은 독도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풍랑이 심하여 울릉도에 기착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심군수는 시마네현의 대표인 지자이 유타로 사무관과 나란히 찍지 않고 그 뒤쪽에 당당히 버티어 서 있으며 대형 태극기를 2명의 아동들에게 펼쳐들게 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관련 자료는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만 한두 가지 더 덧붙이자면 1145년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점령하여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킨 역사를 적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또 과거 일본인들의 물개화장 등 활동 흔적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역사 기록에 모두 불법적으로 출하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7세기 안용복의 숙종실록에 보면 외인들이 자주 출몰하여 쫓아낸 후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시마네현으로부터 받았던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끝낸 이후 1948년 창립한 조선사 연구회 창간호에서 독도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신석호는 독도 소속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는데 마지막에 한글로 메가더선이라고 그려진 지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1946년 6월 22일 연합군 총사령부가 각서 제1033호로 정한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을 표시한 지도이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모든 독도에 대한 내용은 거짓이며 날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외구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미우리 사설은 한국 동아일보의 특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문에 따르면 한국군은 지난해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을 만들어 한국 국회에 보고했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이 호응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침공을 상정한 위기관리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때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맺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독도 침공 가정에 대한 시나리오 문건을 넌지시 흘린 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을 수년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 뿐입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는 러시아는 S-400을 전진 배치하고 중국은 해상무기 사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상 침공 시나리오를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압도해버린 상황입니다. 평화를 위한 강한 힘을 지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